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에는 인수 관련 수확량, 논작물 보고요. 그리고 가입 기준 살펴보고 인수 제한 목적물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관련 수확량.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물론 그때는 평년 착과량이었지만요. 그다음에 종합위험 보장, 수확감소 보장, 과수, 그리고 과실손해보장 통해서 봤었죠.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표준 수확량이 나옵니다. 표준 수확량.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현재 우리 학습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에게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다. 네. 그래서 인수 관련 수확량의 핵심은 평년 수확량이었어요. 표준과 다른 자료들, 지난 5년간의 평년 수확량, 또 과거 수확량 등을 통해 가입하려는 해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고, 이게 산출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확량을 산정을 합니다. 이게 인수 관련 수확량이죠. 네. 그래서 표준, 평년, 가입, 우리 이 순서대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표준 수확량은요, 뭐 논작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논작물에서도. 하지만 벼 품목에 한해서, 논작물 중 조곡에 한해서 벼, 약간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면서 할게요. 표준 수확량의 정의. 사실 농금원 이론서에 나와 있는 정의는요, 논작물 중 우리 벼하고 조사료용 벼, 맹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벼에 해당하는 정의인데, 뭐 쓰세요 뭐 이런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나온다 해도 구분 없이 논작물의 표준 수확량 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논작물 재해보험에서, 논작물이라네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가입하려는 해 직전부터 거슬러서 5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과거 5년, 최근 5년, 직전 5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지역별 기준 수량에 지역별 기준 수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준 수량 또는 기준 수확량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지역별 기준 수량, 두 번째 농지별 경작 요소. 뭐 과수를 예를 들면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전문 기관에서 품종 수령별로 또는 적종의 경우에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 놓죠. 예를 들면 뭐 홍로, 뭐 일반 재배, 뭐 15년 주당 몇 킬로그램 또는 10아르당 몇 킬로그램 이렇게 산출해 놔요. 거기에 내 농지의 경작 요소를 반영하면 내 농지의 그 해의 표준 수확량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즉 지역별 기준 수량이라 하는 것은요, 과수에서 그냥 뭐 과수뿐만이 아니라 뭐 타 밭작물 내서도 기관에서 산출해 놓은 표준 수확량, 내 농지 경작 요소를 반영하기 전에 어떤 수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광미 이런 품종, 경기에서는, 경기 중부 이쪽에서는 1000제곱미터, 우리 이제 논밭작물부터는 1000제곱미터 10아르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569kg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수확량입니다. 느낌 오시죠? 해품미, 충남, 이남 지역에서는 뭐 526kg이, 제가 아까 526이라 했나요? 삼광미가 아마 569일 거고,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해품미가 526kg이 기준입니다. 자, 이름은 지역별 기준 수량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 지역별로, 품종별로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구나.
느낌 잡으셨죠? 자, 거기에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한대요. 자, 이건 중요한 계산식은 아니고요. 자, 조곡, 표준 수확량은요. 지역별 우리 조금 전에 본 기준 수확량 원래는 수량이라 그랬다가 갑자기 몇 년 전부터 평년 수확량 쪽에 기준 수확량이라고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은 걸로 지역별 기준 수량에 내 농지의 경작 요소를 고려하는데 경작 요소가 재배 방식 보정계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재배 방식? 예를 들면 친환경 재배니? 아니면 일반 재배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품종 보정계수. 물론 품종은 조금 전에 봤지만 여기에 녹아 있죠. 하지만 지역별로 어떤 품종 더 잘 되고 덜 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재배 양식 보정계수가 있어요. 담수 직파를 했니? 아니면 기계 이양을 했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양 일자 또는 이양 시기 보정계수가 있어요. 4월 중순에 했니? 말에 했니? 5월 초에 했니? 이런 거. 네. 자, 보정계수는 다 제시가 돼요. 각각의 보정계수는. 자, 이러이러한 보정계수가 있는데 얘가 내 농지의 경작 요소 또는 경작 환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과수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홍로 일반 재배 15년 이러면 주당 또는 10아르당 몇 킬로그램이 표준입니다. 거기에 내 농지의 경작 요소 적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 과수 사종 같은 경우에는 주수만 적용하면 돼요. 종합 과수나 과실 손해보장으로 넘어오면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경작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지역별 기준 수량이라는 게 그냥 표준 수확량하고 유사한 의미이구나. 그다음에 내 농지의 경작 요소를 적용한다라는 게 이런 보정 계수들이 있구나. 일단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벼에서의 이 표준 수확량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 2과목 가시면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조사 수확량 계산하는 게 핵심이겠죠? 조사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조사 수확량 계산 방법 중 하나로 쓰입니다. 표준 수확량이. 네. 자, 이 정도 의미. 기준 수확량, 경작 요소가 이거구나. 조사 수확량 구할 때 어떤 쓰임이 있구나. 이 정도 의미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저 표준 수확량 공식을 막 암기하실 거 없어요. 현재 우리 학습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 보정계수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표준을 통해 또 과거 수확량 자료를 통해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를 제가 이제 그대로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고 물론 이제 많이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좀 축약시켜서 해놓긴 했지만 하다 보니 이걸 그대로 실어놨어요. 다른 품목 보시면요. 이 산출 방법만 있습니다. 농지 단위로 산출하고 최근 5개년의 실제 수확량 및 우리 실제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과거 수확량 가입한 해 A값이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표준 수확량에 의해 가입했던 해들이라면 만약에 5년 중에 3번 가입했으면 최근 5년 중에 3번 가입했으면 가입했던 해는 유사고 아니면 무사고일 테니 유사고 무사고에 따라서 A값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을 결정을 하죠. 그들의 평균값이 대문자 A 그다음에 가입했던 해들이라면 표준 수확량 그들의 평균값이 대문자 B. 지금 벼 보지 마시고 여기 대문자 B. 이것들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는 우리 복분자 OD의 식처럼 5년 중에 가입한 해. B는 5년 중에 미가입한 해.
이게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했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1번의 정의는요.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농구먼 이론속에서 안 실는 게 나을 뻔한 그런 문구입니다. 일단 볼게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최근 5년 같죠? 보험 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와 가입했던 해들의 수확량 자료. 가입했던 해라면 유사고 무사고니까 각각의 경우에 따라 A값 똑같은 얘기예요.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가입했던 해의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똑같은 얘기예요.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안 실는 게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단순히 내용이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구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보시면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자, 이거 근데 마치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는 저 뒤에 지금까지 평년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 문제를 풀 때 미가입한 해는 일단 그어놓고 시작했잖아요. 그쵸? 미가입 연도에 대한 데이터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가입 연도의 과거 수확량 A값들의 평균값을 대문자 A로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확량 스몰 b의 평균값을 대문자 B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들을 5년 중에 가입한 해, 얘를 5년 중에 미가입한 해, 그리고 보정했었잖아요. 그쵸? 이거였는데 과거에는 얘는 그대로고요. 과거에 아주 초창기에는요. 미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을 여기에 썼어요. 지금은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확량을 여기에 쓰잖아요. 그렇죠? 다 가입했던 해들의 데이터만 써요. 근데 과거에는 미가입한 해에도 제가 표준 수확량은 제시될 수 있다. 어떤 문제들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말씀드렸죠? 네. 그냥 내 농지 경작 요소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미가입한 해의 B값들의 평균을 여기에 적용했었어요. 그랬다 바뀌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해 보이지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정확하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뭐 바뀌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표현은요. 마치 그때 그 표현 같은 거예요. 네. 미가입한 해,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 미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평균값을 여기에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안 싣는 게 좋을 뻔했다. 네. 그냥 우리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내용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전제 조건이나 뭐 용도 이미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용도. 가입 금액의 결정. 뭐 가입 수확량이죠, 뭐. 네. 아까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평년, 가입.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다. 평년 대비 얼만큼 감소했니? 미보상 있으면 차감하고 위에가 수확 감소량이죠. 네. 이거 지금까지 암기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건 진작에 끝났어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논작물의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정할까 봤더니요. 일단 조사료용변은 해당이 없죠. 그치만 제가 무슨 보장? 비록 수확감소 보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름에 들어가 있지만 네, 생산비 보장이에요. 네. 농구먼 이론서 이 인수 관련 수확량, 평년 수확량 보면 당구장 표시로 쬐끄맣게 조사료용변은 생산비 보장 이렇게 써 있어요. 쬐끄맣게. 네. 자, 그러면 벼하고 맹류를 볼게요. 근데 일단 공통적으로 과거 자료가 없어요. 신규래요. 그럼 뭐 표준의 100%를 평년으로 결정. 뭐 과수처럼
70% 적용하는 품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밭작물 가시면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벼든 맹류든 신규 가입은 표준의 100% 동일합니다. 네. 자, 그리고 벼하고 즉 조곡과 맹류로 나뉘는데 맹류를 먼저 볼게요. 맹류 똑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합위험 수학감소부장 과수에서 보셨던 그리고 이제 인삼 끝나고 할 수학감소부장 밭작물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복습차 한번 볼게요. 자, A값 과거 가입했던 해들의 수확량의 평균가 Y가 이제 가입했으니까요. 3번 가입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누기 Y. 이거 어렵지 않죠? 얘가 A값. B. 과거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가. 대문자 B. 지금 맹류만이에요. 맹류만. 네. C는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 당연히 제시가 되겠죠. 네. 만약에 표준 수확량이 우리 학습 범위로 들어오면요. 이거 다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품목별 표준 수확량 공식을 다 암기하셔서. 그러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Y는 뭐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보정한다.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에 대한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으로 보정한다. 똑같죠? 네. 지금 이 의미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이거 평년 착과량하고 과수 쪽 다 보셔야 됩니다. 강의는 처음부터 들으셔야 돼요. 매 강의마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산출한 평년 수확량, 즉 계산된 평년 수확량을 계평일을 그냥 둘 것인가 딱 봤을 때 C값 가입하려는 해의 표준 수확량을 초과했어요.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몰라도 그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입하려는 해 표준 수확량의 130% 1.3 곱해서 큰가? 아니면 얘가 더 큰가? 둘 중에 작은 값으로.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1000이에요. 그런데 표준 수확량이 예를 들어 C값이 1100이에요. 그러면 130%는 얼마예요? 1100 곱하기 1.3 하면 1430. 이땐 문제 없네요. 오케이. 근데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1500이에요. 근데 가입하려는 애 표준 수확량 C값이 예를 들어서 900이에요. 그러면 900 곱하기 1.3 하면 1170이잖아요. 그쵸? 170. 초과할 수 없다. 네, 여러분만의 편한 방식으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수하고 나중에 이제 밭작물 쪽 가시면 한도 비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이 A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B값이야 다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A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A값? 가입한 애는 둘 중에 하나더라. 사고가 나거나 안 나거나. 자,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당연히 수확량 조사를 했겠죠? 조사 수확량과 원래는 조사 수확량이 그대로 그 해의 A값이에요. 과거 수확량이에요. 네. 근데 평년 수확량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장치 뒀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년의 50%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사가 평년의 50보다 크네? 오케이, 그대로. 근데 평년의 50이 더 크네? 그러면 평년의 50으로 한도를 잘라줘야 된다. 평년의 50을 적용. 둘 중에 큰 거를 적용하는 거죠? 큰 거. 유사고일 때. 종합과수와 같고요. 무사고는 사고 안 났으니까 아무 조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조사 수확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면 표준과 평년 둘 중에 큰 거, 거기에 110%로. 이 퍼센트들은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몇 년 동안은 110 유지해 왔지만
아주 초창기에는 150이었다가 그 다음 120이었다가 지금 110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농구본 이론서 보시면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귀리. 현재 시점은 이 내용이 귀리하고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마늘 품목에만 이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뭘까 봤더니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수확량 조사를 실시했다면 유사고는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농구본 이론서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저는 줄여서 그냥 유사고, 무사고로 썼지만. 그러면 하지 않았다, 그럼 무사고잖아요. 그쵸? 뭐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쵸? 근데 무사고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의 어떤 귀책 사유 때문에 해야 하는데 수확량 조사를 여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시해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못한 거예요. 무사고라서가 아니라. 이게 되시죠? 자, 그런 경우에 농구본 이론서 보시면 상기를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발 이런 표현 좀 명확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쵸? 우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상기를 적용해라. 아니, 하지 않았대잖아요. 무사고로 간주하고 표준과 평균의 큰 값의 110%를 적용해라. 그 얘기죠. 네. 이건 실시한 경우를 의미하니까요. 근데 이런 내용은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품목이. 지금 현재는 귀리하고 마늘이지만 여러분 체크리스트 25년도 우리 농구먼 이론서 계속 새로운 농구먼 이론서 나올 때마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자, 맹류 끝났고요. 벼 볼게요. 벼. 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네. 없는 경우는 뭐 똑같고요. 계산값을, 계평일을 가입하려는 표준 수확량 130% 한도로 잘라줘야 되는 거 똑같아요. 네. 식을 볼까요, 그러면? A, 과거 5년간 A 값들의 평균값. 똑같죠? 맹류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때의 A 값, 맹류와 똑같아요. 무사고인 경우, 유사고인 경우.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A 값 아무 문제 안 되네요. 우린 지금까지 A 값이 핵심이었는데. Y야 뭐, 가입 횟수. 그쵸? 네. 그럼 우리는 B, C, D를 알면 되네요. 네. 특이하죠? 여기는 B였는데, 여기는 B 곱하기 D. 여기는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에 대해 가입하려는 애 표준 수확량으로 보정했는데 여기는 D분의 C네요. D. 적중해서 우리 기준 표준 수확량 있었죠. 여기는 뭔가 봤더니 자, B.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기준 수량. 근데 위에 표준 수확량에 정의에는 기준 수량이라 나와 있고 여기 평년 수확량에는 기준 수확량이라 나와 있어요. 같은 겁니다. 평균값이 아니에요.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 아니라 제시가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준 수량까지 배우진 않았으니까 1000kg, 10,000kg 그냥 문제에 제시되는 숫자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죠? 네. B는 그냥 고정값. 고정값이라기보다는 제시되는 값. 네. 자, C 볼까요, 그러면? C와 D가 보정계수래요. 아까 우리 표준 수확량 하면서 보정계수 보셨죠? 네. 보정계수 뭐라고요? 경작 요소. 내 농지의 경작 환경. 이런 보정계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3가지만. 품종, 이양 일자 또는 이양 시기, 그리고 재배 방식 중에서 이제 친환경, 일반 친환경도 유기, 무농약 있겠죠. 그 중에 친환경, 즉 재배 방식 중에서 하나, 이 보정계수 3가지만 적용을 합니다. 다시 올려 넘어오면 C하고 D는 일단 보정계수라는데 품종, 제시가 되겠죠? 보정계수를 우리가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제시가 됩니다.
이항일자.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이항일자에 따라 보정계수가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방식 중에 친환경. 이 세 가지의 보정계수를 곱한 것이 가입하려는 해의 보정계수, 즉 C값이래요. 분자에 올라오는. 네. 그러면 매해 가입하려는 해는 이 보정계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1년 지나면 C값도 D로 변하겠죠? 과거의 수치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변은 가입했던 해면 보정계수가 있을 것이고 얘도 원래는 C값이었어요. 그러다가 1년 지나서 D로 바뀐 거죠. 그럼 3번 가입했으면 얘들의 평균값 이게 D구나. 그리고 가입하려는 애의 값은 얘가 C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보정계수가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 우리 저 밑에 보시면 벼의 평년 수확량에는요. 한 칸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3칸만 있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칸이 더 있어요. 오케이? 한 칸이 이렇게 붙어있든 아니면 어딘가에 별도로 제시되든 우리 왜 적종에 평년 착과량 하실 때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 같은 표에 있든 아니면 어딘가에 별도로 제시가 되든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가입연도의 C값은 품종, 친환경, 이항식이, 품친이 어떻게든 암기해야 되니까요. 우리 작곡가 푸치니, 품친이 여러 보정계수를 막 늘어놓는다고요. 심심치 않게 과거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 표준 수확량에 각종 무슨 지수, 개수들이 많아요. 그걸 막 늘어놔요. 그리고 내가 적용해야 하는 건지 그것만 골라 쓰는 거.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여기도 표준 수확량에 여러 가지 보정계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 조사 수확량 구할 때도 표준 수확량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보정계수가 여기 쓰인다라는 건 암기하고 있자. 네. 오케이? 푸치니를 곱하면 C값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를 늘어놓고 여러 보정계수를 늘어놓고 푸치니를 곱해서 C값을 알아야 평년이 나올 것이고 평년이 나와야 우리 연계되는 문제로 쭉쭉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정말 치사하게 낸다면 어떤 농가가 매해 똑같은 시기에 이항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이 농가의 이항일자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막 해서 그때도 보정계수는 똑같다고요. 푸치니. C값이 1년 지나서 D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일단 암기하자. 네. 자, 그러면 이제 항목이 뭔지는 봤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B 곱하기 D 이런 생소한 개념을 할까요? 즉 가입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량,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내가 지금 재배하려는 품종의 기준 수량에 왜 과거 내 농지의 평균적인 경작 환경을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거 그거잖아요. 지역별로 기준이 되는 수량에 D값이라는 게 결국 과거 5년간의 내 농지에 평균적인 평균값이니까 네. 경작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B값 뭐였죠? 이렇게 썼지만 가입했던 해들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죠. 만약에 2번이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죠? 기관에서 산출한 표준 수확량의 같은 거, 내 농지의 경작 요소, 기관에서 산출한 표준 수확량의 내 농지의 경작 요소, 즉 내 농지의 경작 요소가 매해 반영된 값을 평균했니? 아니면
그냥 한 덩어리 주어지고 내 농지의 경작 요소, 경작 환경에 평균값을 적용하니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 B 곱하기 D는 다른 거에 B와 같은 개념이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보정을 하는데 과거의 평균적인 경작 환경에 대해서 올해의 경작 환경.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옆에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품종을 재배한다 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이항일자도 다를 것이고 옆에는 친환경 하는데 나는 그냥 일반 재배를 할 것이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보정 계수들로 평년 수확량 계산된 것을 보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 너무 다르니까 한 덩어리 크게 과거 어떤 환경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는 산출된 것을 똑같이 130%로 잘라주는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예시 문제 하나 볼까요? 네. 자, 얘가 B값이에요. 다른 품목의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과 네. 혼동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저런 숫자는 아니지만 우린 제시되는 숫자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칸이 더 있더라. 자, 이 세 칸에서 한 칸이 늘어난 게 아까 말씀드린 적종, 기준 표준 수확량 붙어있든 다른 데 있든 벼 있고요. 오히려 한 칸이 빠지는 거 있죠. 표준 수확량에 해당한 한 칸이 빠지는 거. 복분자, 무화과 빠지죠. 네. 그런 특이한 것들만 잡아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밭작물 가시면 차품목. 차품목은 여기에 좀 특이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원리 내에서 움직입니다. 자, 25년도 기준 수량이에요. 표준 수확량과 헷갈리지 마세요. 표준 수확량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쭉 가다가 갑자기 표준 수확량이 뚝 떨어졌죠.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문제를 위해서 이럴 때는 여러분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계산된 평년, 개평이. 자, 그럼 해보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가입한에 지우고 5개년도 오케이고요. 만과 평년의 50 중에 큰 값. 만 그대로. 5천과 평년의 50 중에 큰 값. 5,500이 더 크네요. 네. 무사고네요. 그럼 둘 중에 큰 값. 같은 값이니까. 네, 110%. 8천과 9천의 50% 중에 큰 값. 끝났죠, 뭐 이거는. 자, B 그대로 오고요. 자, C 값. 가입년도의 표준 수확량 아니에요. 네, 다른 품목과 보정 개수. 여긴 제시가 됐지만 여러분은 여러 보정 개수가 늘어져 있으면 푸치니를 생각하세요. 곱해 나온 결과값. 자, 과거 평균 보정 개수. 얘네들이 평균 내면 되죠, 뭐. 소수점 조건 잘 처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정말 지저분한 문제지만 예를 들어 24년도 이 농지는 뭐 해마다 보정개수 뭐 하나라도 뭐 다른 걸로 제시하고 네. 헷갈리게 막 푸치니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해의 푸치니 식에 대입하면 되죠. 뭐. B 곱하기 D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끝 하지 마시고 갑자기 표준이 뚝 떨어졌다 그럼 이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은 그냥 매뉴얼처럼 기억하세요. 얘를 초과한다 그러면 항상 체크. 가입년도 표준의 130% 한도.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맹류하고 별을 봤을 때 밑에는 공통이고요. 밑에는 맹류는 뭐 다른 품목과 동일하고 별은 B 곱하기 D분의 C만 주의하면 된다. 네.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이 하실 때는 다 하시는데 시험 현장에서 막 당황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네. 안 하는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가입 수확량 볼까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여기에 농금원 이론서에는 10% 단위로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서 나오면 매해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 그냥 누락이에요, 누락. 얘가 없어도 사실 그동안에 관계가 없었는데, 자, 이 표현이 24년도에 새로 들어오면서 여기 5% 단위로가 있으니까, 네.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자, 변은 5% 단위로 리동별로 선정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벼하고 조곡이죠. 네.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고랭지 감자와 가을 감자, 여름 가을 감자, 봄 감자는 또 해당이 안 돼요. 뭐 얼마든지 나중에 뭐 바뀔 수 있는, 우리는 항상 현장을 반영한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감자는요 5% 단위로는 없어요. 그냥 리동별로 선정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저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이어서 가입 기준 나오지만 뒤에 가입 기준과 연계해서 우리가 막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저 무슨 뜻이에요? 변은? 아니 지금 가입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가 가입 수확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평년 100%를 가정하고 가입 이퀄 평년으로 볼게요. 네. 가입 이퀄 평년. 가입 수확량 이퀄 평년 수확량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가입 수확량은 뭐죠, 여러분? 가입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이 마지막이고 또 가입 수확량. 답 하고 계시죠? 네. 가입 가격. 우리 보험 가입 금액 벼 품목에서 벼는 표준 가격, 뭐 RPC 뭐 이런 것도 봤죠?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쵸? 가입 금액은 뭐죠? 가입 금액. 가입 금액의 각종 요율을 곱하면 보험료. 또 뭐죠?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하면 보험금.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자, 그렇다면 가입 수확량은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의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지급보험금 한도 뭐 이런 것까지 다. 네. 가입 수확량 이런 거에 쓰이죠. 맞아.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위에서 제가 뭐 평년에 100을 다 가입했다고 치고 그럼 평년과 가입을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에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자고요. 평년 수확량을 뭐 단위로 하죠? 저 위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농지 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죠? 농지 단위 평년 수확량. 우리 과수에서는 품종별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네. 농지 단위로 산출해요. 그래서 제가 평년 수확량을 농지 단위로 산출한다,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라는 의미는 가입 금액을, 보험료를, 보험금을 농지 단위로 한다 그 의미. 그쵸? 네. 자, 근데 벼는 리동별로 물론 선정해야 한다 아니죠? 선정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죠. 네. 그러면 리동별로? 농지 단위가 아니라 리 또는 동 단위로? 이게 좀 와 닿나요? 이거 아무 궁금증이 안 생기시면 안 되는데. 네. 자, 여기 이렇게 하나의 리가 있어요. 또는 동이 있어요. 이 내 농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뭐 농지 단위 이퀄 리동 단위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내 농지가 2개 있을 수 있잖아요. 3개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이들의 기준인데 아니 보험금을, 보험료를 리동 단위로 하라는 거예요? 가입 금액을? 궁금하시죠? 네, 다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네. 이런 경우에 하나의 리 또는 동에 내 농지가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해서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해석이. 저 밑에 가입 기준 내용도 보면. 그럴 경우에 1번 단위, 1번 농지의 평년 수확량, 농지 단위로 산출을 하래잖아요, 위에서. 2번 농지의 평년 수확량이 있겠죠? 합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단위로. 네.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1번 농지 따로 2번 농지 따로 할게요. 그러면 가능하다잖아요. 그쵸? 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지 단위, 리동 단위 이 궁금하신 게 정상인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을 원래 농지 단위로 산정하고 농지 단위로 지급하고 농지 단위로 보험료 받는데 변은 하나의 리 동네 내 농지가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5% 단위로. 네, 아직 고랭지 가을 감자는 5%만 빼고 이런 내용이 들어왔구나. 다른 품목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가입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가입 기준. 바로 나오네요. 우리 이렇게 볼게요. 벼하고 조사료용벼를 같이 보고 맹류를 조금 이따 볼게요. 여러분 가입 기준 하면 떠오르시는 거. 가입 기준. 무슨 단위로? 농지 단위. 우리 과수에는 과수원 단위였죠. 뭐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최저 단위가 있죠. 가입 단위. 뭐 금액이든 이제 논밭장으로 면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을 충족 못하면 가입 못하나? 아니 가입할 수 있다. 통합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가입 기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탁 저기 떠오르셔야 돼요. 네, 품목별로 착착착 정리해서 정리하고 계시죠? 따로 여러분만의 정리 노트에 시험 직전 한 달 전에 나 이거 암기해야지. 그때 정리 다 끝나고 암기하시는 분과 그때부터 정리 시작하시는 분과 네,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벼와 조사료용 벼 먼저 볼게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농지단 가입 금액은 최저 50만 원이다. 최저. 얘는 면적이에요. 최저 1000제곱미터이다. 똑같죠? 그러면 50만 원이 안 되는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농지는 가입할 수 없나 봤더니 이때요. 미만이라도 자, 인접 농지와 합하여 인접 농지 합하여 최저 기준 이상이 되면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때는 이제 두 농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수 파트에는 요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손해평가, 하나의 농지를 보고 손해평가한다. 보험금도 하나의 농지를 보고 지급해라 이 얘기죠. 피해율 산정도. 자, 그러면 통합하는 농지의 개수는 벼는 2개까지만 가능하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조사료용 벼는 개수 제한이 없으며 원래 조사료용 벼도 2개까지였는데 바뀐 거예요. 됐죠? 하나로 가입하고 나중에 분리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정리하셨죠? 네. 자, 이제 맹류 볼게요. 맹류. 밀보리 귀리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이건 공통이니까 똑같아요. 최저 50만 원이다. 똑같아요. 다만 50이 안 되면 가입이 안 되나 통합 안 되나 봤더니 약간 다르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일 리동에 위치한 전제조건 50이 안 되는 농지라도 일단 동일 리동에 위치한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는 제가 여기 따옴표 해놨죠. 네. 얘를 과수 쪽에 가면 조금 더 확실하게 표시해놨죠. 네. 표현해놨죠. 각각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즉 각각 50만 원 미만.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벼는 조사료용 벼는 50 이상의 농지에 50 미만의 농지가 있어도 통합할 수 있고 엎을 수 있고 인접 농지와 합하여잖아요. 합해서 50 이상만 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인데 실제로 이런 논들 많다고 합니다. 30만 원짜리인데 안 되나? 인접 농지와 합했어요. 30만 원. 인접 농지도 30만 원이에요. 가입 금액이. 합해서 50만 원 되잖아요. 오케이. 30만 원짜리인데 벼는 인접 농지 봤더니 100만 원짜리예요. 통합해서 50 이상이 되면 50 이상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밀, 보리, 귀리는 30만 원짜리인데 즉 가입 조건 미만
통합할 수 있나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동일 리동에 있는 농지도 가입 조건 미만이요. 각각 미만. 오케이. 합해서 50 이상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케이스 30만 원짜리인데 가입할 수 있나 봤더니 100은 가입 조건 미만의 두 농지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100짜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맹류는 안 된다. 이 차이. 여러분 그러면 이 가입 기준에서 이 농지 통합을 딱 정리를 해 놓으세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가입 기준. 가입 기준. 저라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일단 최저 기준. 지금까지 과수는 전부 다 200만 원이었잖아요. 그쵸? 200만 원 이상. 근데 이제 벼에서 밀, 보리, 귀리에서 50만 원 나왔죠? 생산비 보장에서도 50만 원 나오고요. 밭작물도 나오고 막 이래요. 100만 원짜리도 나오고 막 이래요. 네. 그다음 면적도 나왔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 기준이 안 되는 경우는 통합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벼 스타일. 엎을 수 있는 거. 과거에는 얘를 이런 식으로 놨어요. 가입 조건 200만 원 미만의 농지는 200만 원 이상의 농지에 엎을 수 없다. 이렇게. 아니, 엎을 수 없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통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벼 아닌 여기 벼 스타일은 지금 조사료용 벼 들어가겠죠. 대신 농지 통합 개수 제한이 틀리죠. 그 다음엔 이제 뭐 과수 스타일. 네. 지금 밀, 보리, 귀리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네. 정리를 해 놓으시고 말 나온 김에 1000제곱미터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네, 볼게요. 1000제곱미터. 네, 이제 조사료용 벼. 네. 우리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최저 기준을 1000제곱미터로 하고 있는 게 조사료용 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 사료용 옥수수가 있어요. 제가 이 두 친구는 거의 유사하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확감소부장 밭작물 중에 차 품목이 있어요. 최저 1000이 안 되면 가입이 안 되는 거. 네. 근데 이 두 개가 통합이 이 스타일이에요. 벼 스타일. 가입 기준 미만 1000 미만이라도 인적과 합하여 1000 이상이 되면. 다만 조사료용 벼가 그동안엔 2개까지만이었다가 이제 개수 제한이 없음. 사료용 옥수수는 아직까지는 2개예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차는 이 스타일이에요. 각각 가입 조건 미만에. 이런 것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런 거 인수제한에서 이런 거 5점짜리 나왔을 때 못 맞히시면 안 돼요. 네. 5점짜리 무조건 다 맞고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농지 구성 방법 한번 볼까요? 리동 단위로 가입한다. 다 가입한대요. 아까 위엔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 근데 여기 리동 단위로 가입한다. 근데 우리 가입 수확량 보셨으니까 이제 느낌 오시죠?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는 일단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산정의 기본 단위. 근데 한 리동에 예를 들어 A리, B리에 내 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 그러면 내가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든 합해서 리동 단위로 가입을 하든 A리 한 농지, B리 뭐 한 농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계약. 계약도 아니죠. 네. A리 하나, B리 하나 이렇게. 네. 통합은 2개까지만 된다 그러지 않았냐고요? 그거는 가입 기준 미만인 농지를 가입시키기 위해 통합하는 거. 자, 리동 단위로 가입한다. 동일 리동 내 여러 농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 번호를 부여한다. 묶어서 자 1번 경지 묶어서 리동 단위니까 2번 경지 각 리동마다 경지를 구성하고 여러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 오케이. 네. 다만 위에 보시면 증권은요. 증권 어디 있어요? 농지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 하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죠.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계약은 하나지만 증권은 2개로 나올 수 있다. 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다 괄호 넣기 뭐 이런 거로 나오니까. 네. 자, 가입 기준 예시 볼까요? 벼. A, B 농지는 인접하고 있다. 농지 통합, 벼 스타일. 네. 가입 기준 미만의 농지네요. 인접 농지와 합해서 가입 기준 이상이 됐네요. 100만 원이니까. 그럼 하나의 농지로 가입한다. 가입 금액 100만 원. 하나의 농지로 보고 손해평가한다. 보험금. 됐죠? 네. 20. 가입 기준 미만의 농지인데 인접 농지와 합해도 안 되네요. 50 이상이? 그러면 인수 불가. A, B. 자, 동일리 동에 위치한다. 농지 통합? 아, 과수 스타일. 네. 하여튼 품목을 하나 잡으세요. 각각의 스타일. 가입 기준 미만의 농지인데 동일 이동에 있는 가입 기준 미만의 두 농지가 안 되네요. 네.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얘밖에 안 되죠? 네, B. 는 가입 기준 미만의 두 농지니까 통합 오케이. 네. 자, 넘어가고요. 인수제한 목적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수제한 목적물, 이제 논밭작물부터는 암기. 인수제한 목적물과 보험기관과의 싸움이에요. 네. 밭작물에서 굉장히 막 뭐가 많이 나오니까요. 논은 미리미리 해두세요. 밭작물 생산비 보장 보험기간 날짜들 이런 거를 한 달 전에 하는 겁니다. 자, 숫자가 3개 나오네요. 50만 원 미만, 뭐 이건 가입 기준에 나왔으니까요. 물론 조사료용변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고요. 하천부지 당연히 안 되죠.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다른 말로 하면 상습 침수구역. 여기 최근 3년 연속. 네. 최근 3년 연속이 뭐냐면 가입 기준 전해부터 거슬러서 3년 연속. 근데 기상특보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네. 숫자가 지금 50 나왔고 3 나왔고요. 3이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전환지가 뭔가 봤더니 이런데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 아, 미만 초과 이상 분명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내. 이게 들어가면 3년이 포함이라네요. 네.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 나오긴 어렵지만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5년 나옵니다. 5년. 간척된 지 5년. 숫자. 네. 535. 얘는 뭐 가입 기준에 속하니까 인수제한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자, 통신용 판매.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이거 다 너무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능한. 농업용지가 다른 용지로 전용되어. 그다음에 판매 목적이 아닌 최종농지. 네. 종자 채취 목적으로 하는. 그다음에 판매 전 피해 복구 전 가입 전 농작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전 피해. 네. 그다음에 오염, 회수운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되지 않은 농지. 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자,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예를 들어 도서지역의 경우 섬인데 다리가 없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아요. 그러면 손해평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은 인수 제한인데 단 이게 들어왔어요. 조사료용 벼 품목의 경우 다리가 설치돼 있거나 손해평가인보단 손해평가 반 구성이 적합한 뭐 표현이죠. 네, 지역은 보험 가입이 가능하대요. 자체적으로 평가반이 있거나 우리가 차 타고 들어가서 평가할 수 있다면 인수 가능이래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밀, 보리, 귀리는 섬인데 도서지역인데 연륙교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해도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돼야 정상일 텐데 아직까지 도서지역에서 밀, 보리, 귀리 재배 농지가 많지 않아서 그렇겠죠. 네.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뭐가 들어와요. 특히 밭작물 가서. 네. 그다음에 품목
특별 인수 제한. 벼 조사령변은 일단 밥벼 공통적으로 안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밀, 보리, 귀리, 맹류의 인수 제한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파종일자가 통일됐어요. 파종일자. 지금 우리 인수 안 되는 거 하는 거죠? 즉 여기 밑에 보시면 봄 파종해도 안 돼요. 그러면 가을 파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험 기간 보시면 이듬해 6월 30까지가 수확기 종료 시점이잖아요. 근데 가을 파종 이어야 하는데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출현율 80% 미만이면 안 된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공통이에요. 세 가지. 네. 밀하고 귀리에 이게 들어왔어요. 과수에 마치 주력 품목이 혼식되면 안 되는데 과수의 주력 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이면 주품목에 한해서 오케이. 밀하고 귀리에 들어왔어요. 뭐엔 들어오고 뭐엔 안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리에 이게 해당 안 되고 그다음에 시설 재배 안 되는 게 보리하고 귀리에 들어왔어요. 시설 재배 안 되는 거. 네. 여기. 그리고 보리에는 제식 주수, 제식 밀도가 들어왔어요. 1000제곱미터당 3만 주 이거 들어왔어요.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런 인수 제한도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계속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새 농금원 이론서 여러분 시험 보시는 당해 3, 4월에 공개되면 싹 훑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든 어디가 하든 개정 특강하는 거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자, 1과목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